금융당국은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으로 판단했거든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4배 또는 6배를 벌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기 한 달 지나고 나서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마 제일 요새 화두가 되는 게 주식시장일 것 같아요.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윤석열 파면됐을 때 4월 4일 날 코스피가 2,460이었어요. 2,400이에요 사실은. 네. 윤석열 정권이 마무리해놓은 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하자마자 2,740으로 올라가고요. 또 당선되고 또 2, 3주 만에 또 114%가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3,200선까지 지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기현상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2,400, 300선에서 이렇게 한 3년 이상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3,000 이렇게 도달할 때 현기증이 온 거예요. 무섭다. 그럴 수 곧 있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가 얼마나 높은 데인데 이제 조정이야. 다 올랐어. 이렇게 맞아. 두려워했는데 우리 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PBR이 1이 안 된다. 순자산가치 대비해서요. 시총이. 근데 이게 1만 돼도 3,000이다. 그러니까 3,000은 높은 게 아니고 그냥 기본값. 원래 출발했어야 되는 출발선이 거기였다. 출발선이 그렇지.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출발선 저 한참 뒤에 있었던 게 이상한 거고 그렇습니다. 정상 위치로 오면 3,000 정도 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3,000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3,000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3,000에 현기증 느끼실 필요 없다. 3,000은 원래 갔어야 될 출발선이다 말씀드렸죠. 1층이야.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뭐였냐면 임기 5년에 5,000 도달해 보겠다라는 큰 목표를 냈을 때 사람들이 공약까지는 아닙니다. 네네 공약은 공약 아니고 아니었어요? 네 공약은 아니야. 그것도 공약은 아니었다. 오해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네. 희망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5,000 뭐 꿈 같은 숫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꿈이 아니란 얘기를 이제 합니다. JP모건이 지난주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2년에 한국 5,000 가능하다. 2년 내에 2년에 5,000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2년 예, 내에? 예. 와. 그리고 한마디 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성장률이 좋아서 수출이 잘 돼서 그래서 5천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시장 개혁 조치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것만 돼도 그냥 5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법안도 통과돼야 되고 여러 가지 개혁이라는 게 항상 저항을 좀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정이 나오거나 쉴 수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추가 매수해라. 그때가 저점이 아니다. 그땐 추가 매수해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와, 미쳤네. 네. 이게 제가 이제 JP모건 얘기를 소개하자마자 뒤질세라 바로 다음 날 맥쿼리하고 골드만삭스가 또 리포트를 냅니다. 여기는 뭐라 그러냐? 4,000 달성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요. 그럼 리포트 제목이 뭐냐? 한국을 놓치지 마라. 와. 그리고 4,000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한국에서의 이벤트는 단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이건 10년 이상 갈 구조적 변화다. 지금 한국을 놓치지 마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는 또 한술 더 떠요. 뭐라고 그러냐면 4,000이 도달한다 치자. 그래도 4,000이 끝이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됐다.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얘네들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 또는 뭐 재반박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돼 있는 게 오래돼서 트라우마가 또 너무 많아서 맞아. 트라우마가 너무 뭐 많아. 올라가려고 그러면 뒤통수 맞고 올라가려고 그렇겠다. 그러면 계엄 터지고 이래가지고 LG화. 야 건들지 마.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방시혁, 하이브 여기 4,000억 예. 부정거래 관련한 얘기입니다. 4,000억이요? 예, 지금 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 짧게 한번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어. 하이브가 상장한 게 2020년 10월이에요. 기억나요? 2020년 10월입니다. 네. 자, 그로부터 1년 전으로 올라가 볼게요. 2019년 9월하고 10월 언저리입니다. 그때는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브가 이제 비상장으로 막 헤매고 있을 때 힘들 때 투자해줬던 초기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덕에 오늘의 하이브가 사실은 있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에요. 기틀을 다진 거고 BTS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분들은 왜 투자했을까요? 방시혁의 비전과 뭐 방탄소년단의 비전 이런 거 당연히 믿었겠죠. 네. 그런데 그건 믿은 건 믿은 거고 그분들은 어떻게 엑시트해요?
나중에 이 투자금을 어떻게 뽑아내냐고요. 결국에는 상장할 상장되면. 거다라는 믿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물어봐요. 네. 야, 우리가 투자한 지도 오래됐는데 방시혁 의장 상장 언제 할 거야? 상장 검토 가능해? 라고 하니까 그때 방시혁 의장이 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차저차 검토해보니 상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청천벽력이에요. 그렇지. 우리 어떻게 엑시트하냐? 비상장은 투자금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비상장 회사끼리 거래해가지고 제값받고 엑시트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막 싸매고 있을 때 다시 방시혁이 쓱 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게 돼서 상장이 안 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됐는데 제가 좋은 매수자를 소개해드리면 그쪽으로 지분을 넘기면 지금 값을 톡톡히 쳐준다고 하니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아유 고마워 방 의장. 마침 어려운데 엑시트 플랜까지 만들어주네. 와.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두 손을 잡고 고마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방시혁 의장이 3명의 매수자를 데리고 옵니다. 어.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스톤 1호 펀드, 이스톤 뉴 메인 2호 펀드. 좀 복잡하죠. 농담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데리고 온 건데 펀드란 얘기예요. 네네. 이 펀드에 넘기시면 어때요? 이 펀드가 여러분 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도 값을 톡톡히 쳐서 사준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엑시트 플랜이 해소가 되고 너무 감사하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평가이익보다는 높게 쳐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지. 그래서 이분들 이 초기 투자자들이 이쪽 펀드로 다 자기네 지분을 전략 매각합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 예. 이게 선의로 상장 계획 없는데 이 펀드가 또 다른 장기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 걸 지분을 사준 것이냐? 아니면 상장될 걸 알고 기존 투자자에게는 속이고 오히려 더 싸게 후려쳐서 이 지분을 매입한 거냐? 이게 사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방금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2019년 9월하고 10월이에요.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 2019년 11월에 지정 감사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상장을 하려면요. 법적 절차예요. 무조건 지정 감사인을 선임해야 돼요. 지정 감사인 제도가 좀 설명하면 복잡한데 네 마음대로 회계장부가 좋다라고 뻥쳐가지고 상장하면 투자자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장하려고 그러면 네가 감사 선임하지 마. 우리한테 신청해. 그럼 거래소가 내가 딱 지정한다. 너 이 사람한테 감사받아. 이래서 지정 감사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들어가서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아, 이 회사 감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정 감사인이에요. 이 제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지정 감사인이 지정이 돼서 계약이 돼요. 그럼 뭡- 2개월 만에. 네, 그럼 야. 뭡니까? 지정 감사인을 계약할 정도면 그 이전에 신청했다는 거고 그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상장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예.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싸게 매각하도록 만든 게 결국 사기적 술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술 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투자자들은 몰랐겠죠. 진짜 선의로 매각하고 뒤도 안 돌아봤는데 알고 봤더니 1년이 지났는데 상장이 됐네. 상장이 됐어요.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장하고 나서 바로 시장이 환호해가지고 35만 원까지 따상까지 합니다. 따상을 딱 해서 35만 원까지 찍어버려요. 공모가 막 2배 쳐버립니다. 어떻게 그 판 사람들?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첫날부터 아까 그 3명의 펀드 있죠. 그 사람들은 첫날부터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와. 그래서 12일 연속으로 후려쳐가지고 결국은 35만 원까지 가던 회사 주식을 14만 원까지 사실상 60% 정확하게 59%까지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막 집어던져요 물량을. 그러면 앞으로 하이브 잘 될 거야 BTS 때문에 잘 될 거야라고 믿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왜 첫날 오르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어느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는 거야. 의아하지만 주식 폭락을 맞은 거예요. 개미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그때 폭락으로 집어던진 이 기관들, 이 펀드들은 사실은 상장 전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폭락을 맞고 던져도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었겠지. 그래서 뭐 7천억에서 1조 이상의 순이익을 남깁니다. 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건 법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발디 더 들어갑니다. 방시혁과 이 펀드는 알고 봤더니 둘 간의 주주 간 계약을 미리 맺어놨는데 그게 뭐냐. 나중에 당신들 말이야. 상장해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 그거 30% 나한테 줘. 아이씨.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백마진 비슷한 얘기를 계약을 주주 간 계약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고 봐서 다시 시계열을 거꾸로 돌려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짜보면 상장 안 될 것처럼 속여서 기존 주주들에게 물량을 싸게 받고 그거를
펀드로 넘기게 하고 그 펀드는 펀드와는 상장을 준비하고 펀드는 상장하자마자 물건을 팔고 팔자마자 나한테 수익의 30%를 줘라고 해서 결국 대주주인 방시혁은 따로 30%에 해당하는 시세 차익을 뒤로 몰래 챙기는 이런 정도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에요. 와 이해된다. 그게 얼마야? 그래서 방시혁 씨가 받았던 이익은 지금 현재 34천억인데 세금 떼고 받아서 실제로 2천억 선이 아니냐라고 해서 적어도 2천억 이상의 차익을 방시혁 씨가 챙긴 거 아니냐라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와.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최근에 볼게요. 나 방시혁 닮았다고 해서 기분 좋아했었는데 방시혁 닮았다고 하는 새끼들 기다려라. 네.